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산에 가시거나 공장에 가셔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대담에 응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새 제가 우리 강태순 회장님하고 만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산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산에 처음 가는, 그러니까 산의 어린이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요새 그 산린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리고 요새 또 MZ 시대, 그러니까 지금 20대하고 30대 초반, 그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브랜드가 블랙야크라고 그래요. 아주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으신 것 같은데, 정말 블랙야크 하면 등산, 등산하면 블랙야크, 이런 공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나름대로 무슨 제품만 잘 만드시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철학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국민들이 이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도 갈 데가 없어요. 학교도 이제 못 가고 마음대로, 시내도 이제 마음대로 못 다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젊음을 발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찾다 보니까 산이에요. 이 산 문화가 작년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산이 위험하고 어렵고 멀고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돌이켜보면은 이 지방자치제도 되면서 산이 둘레길 되고 이웃 동산이 되고 과거에 수평 가는 데가 되고 길이 아주 짧게 끝해서 무서운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진짜 남자가 앞장서야 되고 장비도 아주 잘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젊은 세대들이 가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가면은 과거에는 어른들이 독차지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이 오히려 피하는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대학교도 대학 산악부라고 이제 동아리 클럽이 있어서 신입생 오면 동아리에 가입하면은 기합도 주고 4학년, 3학년이 계급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아리라는 게 없고 친구들끼리 335 마음 맞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 이런 데 사는 데다. 그 장비도 그렇게 필요치 않고 자기가 있는 운동화, 추리닝, 생수병 하나 이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져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서 이 젊은 애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가게 됐고, 두 번째는 블랙야크를 왜 선호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산에 가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뚜렷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충족시켜 준 게 있습니다. 우리 블랙야크에서 플랫폼이 전 세계 최초 100대 명산 등반 도전단이 있어요. 이 플랫폼이 세계 명산, 세계 100대 명산. 이거는 국내니까 국내 100대 명산. 국내 100대 명산. 이게 지금 도전단이 23만 명. 와. 이 정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작년에가 제일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40, 50대들이 가입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20대, 30대 그것도 여성이 갑작스럽게 많이 이제 가입을 해서 등반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왜 이 블랙야크의 플랫폼을 가입했느냐? 블랙야크만이 톡톡한 도전단에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사에 가면 인증.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나요? 거기서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우리 플랫폼에 올리면 전국에 우리 셀파 구주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확인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게 맞다 하는 걸 인정을 맞다. 해주는군요. 그러면 얘네들이 인증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갔다 왔다. 그럼 2개 했다, 3개 했다, 4개 했다, 10개 했다, 그렇죠. 20개 했다. 그러면 10개면 10개 배치를 주고, 배치. 20개면 20개 배치를 주고, 다 100대 명사를 완등하면, 완등증과 완등패를 줍니다. 완등패. 요게 또 굉장히 그 어떤 자부심에 가는 목적 의식이 있고, 그러네요. 세 번째는 블랙야크라는 이미지. 그래도 블랙야크 하면은 산. 산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 그 산에 가려면 블랙야크를 좀 입기나 신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마 선입감에서 어떤 호감이 왔지 않느냐. 그러네요. 요 세 가지 갖고 아주 젊은 친구들이 블랙야크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사실 저 경영학을 하고 있지만 창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창업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조 단위의 사업을 이끄는 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고 확률적으로도 정말 0.1%, 0.01%도 안 되는 건데 그 성공 비화는 뭐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산하고 연결해서 산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신다면 아니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 성공에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99%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측면에서 이 산이 그런 긍정적 역할을 했을까요? 이 산은 제가 생각하는 산은 인간이 도장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도장이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고비고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어떻게 보면 수천 건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에 갈 때도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진짜 고비고비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고통에서 지혜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고통과 기업이 경영하는 고통이 비슷하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탈출하면은 좀 어떻게 그 삶의 가치를 창출했다고나 할까 보람을 느꼈다나 할까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도 그 기사 양반이 와서 인터뷰할 때 제목을 그렇게 땄더구만요. 강태선이가 기업 경영에 아주 구역질이 나면은 산에 간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구역질이 나면 산에 간다. 저는 사실 사업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히말라야 갑니다. 히말라야 가서 그 등반을 시작해서 고산으로 올라가는데 고산 올라가면은 우선 산소가 부족해서 이 호흡에 지장을 받고 또 체력이 한계업인 이 가파른 길 올라가는데 호흡이 벅차서 주저앉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 이 다리 힘이 빠져서 일어서기가 진짜 뭐 100kg, 200kg 무거운 돌을 들러 오르는 가는 그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내가 기업할 때 이런 고통만큼 힘든 거를 겪어봤느냐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처음에서 어느 목적지까지 달성해서 내려오면 와서 그걸 내 그 고통만큼 기업에 이제 응용하면서 도입을 하죠. 그래서 그 고통만큼 내가 이겨낸다면 기업도 실패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기업과 등반은 같다.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산행을 하는 것과 기업 경영하는 경영하는 게 결국 같은 수많은 그 의사결정과 또 아주 고통을 이겨내는 거.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이겨내는 지혜를 짜서 그 지혜를 응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같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랙야크 보면 이제 히말라야의 블랙야크 이게 뭐 그 상호인데 뭐 아주 뭐 밀접한 관계 있다고 말할 정도 없이 그냥 동전의 앞뒤 같은데 물론 그래도 이제 왜 히말라야를 골랐는지 블랙야크를 골랐는지 그 뒤에 히말라야가 어떤 배경인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60년대부터 산에 다녔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60년 가까이
그렇죠. 예, 산에 다녔습니다. 근데 60년, 70년, 80년 중반까지는 대개 이제 국내 산을 다녔고 80년 후반부터 이제 그 샤머니는 맥키니 몽블랑에서부터 예. 시작해갖고 히말라야 쪽에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다니는데 80년대 히말라야 다닐 때는 평온한 그런 산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히말라야가요? 예. 그러면서 이 야크를 만났는데 이 등반하려면은 이 야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야크는 짐을 날라주거든요. 등반할 때. 그 전에는 뭘 했느냐면 우리 등반할 때는 대개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립니다. 캐러반을 보통 20일 내지 25일 하거든요. 요즘 산업화돼서 이제 차량이 한참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많이 짧아졌지만 그때는 네팔도 산업화가 안 돼서 밑에서부터 그냥 걸어서 가는데 그럼 지금은 그 사우스 캠프가 5,346m인가 그렇던데 산마다 다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예, 에베레스트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등산이 훨씬 어려웠겠네요. 훨씬 어렵죠. 훨씬 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포터들을 이용했습니다. 포터를 한 150명, 예. 뭐 200명. 그 뭐 3개월 정도 등반하니까 그때 먹고 지낼 모든 거를 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야크가 나타나서 야크가 다 지고 가니까 이 포터들이 필요 없어졌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 같은 존재군요. 그렇습니다. 야크가. 운반하는데 절대 운반하는데. 고산. 이게 고산은 일반 소가 못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예. 야크만이 3,000m 이상은 다닐 수가 있어요. 이 3,000m 밑에는 이 야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저산소가 있어서 폐활량이 안 맞아서. 3,000m 이상은 이 야크가 짐 운반하는 데는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밑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사람으로 운반했지만 이제는 비행장도 어느 정도 3,000대에 다 생겨버렸고 또 자동차도 그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서 또 운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다든지 루크라에서 내린다든지 하면은 바로 야크가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야크 실어서 5,400, 5,600까지 이제 짐을 올리는 절대적인 이제 등반가들이 필요한 동물이다. 제가 93년도에 이제 히말라야를 처음 갔는데 그때 야크를 만났어요. 야크 만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반질반질반질하고 기름기가 쫙 하고 털도 좀 진짜 길게 잘나서 너무 멋있고 또 이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이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딱딱딱 바위 틈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데 이 짐을 지고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 발톱 밑에 보면은 발톱이 밖에 있고 손은 밖에 하나만 있습니다. 야크는 속에 움직이는 게 있어요. 딱 닿으면 이거 딱 이 조립해 주듯이 그 바위 딱 자르면 딱 물어요. 이거 발이. 그러니까 안 빠지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동물로서 또 이 추위를 이겨냅니다. 추위를. 예, 이게 영하 뭐 한 30도까지 하니까 그냥 이 동상 걸려버리죠. 그렇죠. 이게 털이 많다고 보호되는 거 아니고 애기 나와요. 애기. 애기. 이 가죽에서 우리 땀바늘 있잖아요. 땀구멍 있는 데서 일정한 추위를 건들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 가죽에서 분비물을 내뿜어 갖고 이 분비물이 딱 그냥 본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 장갑 같은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크가 이 등반가 우리 인간 히말라야에서 생활도 하고 태생적으로 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짐도 옮겨주고 털갈이를 해줘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도 해주고 매년 털갈이에서 그 털 갖고 카페트를 하거든요. 카페트에서 그 3,000m 이상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옷도 만들고 이런 데서 야크하고 히말라야는 뛸려 뛸 수 없고 강태선이가 히말라야 원정 가려면 뛸려 뛸 수 없고 그래서 이 블랙 야크가 우리한테 좀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다.
그럼 그냥 이게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일종의 고마움의 표시로 그렇습니다. 그 모시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네. 예.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 회장님이 ESG란다는 요새 나왔지만 예, 예. 그 전에 이제 SDG라고 그랬죠. 예, SDG. 예. 여기에 우리 강 회장님이 그 SDG 옆에 예.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2년 전에 제가 예. 예,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이런 거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기업인들 조금 피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하신 그 배경이랄까 또 위촉받게 된 그 과정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유엔 사무국에서 저한테 예. 찾아와서 이렇게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 ESG 실천 100대 기업. 예, 100대 기업으로 세계에서 100. 세계에서 100대 기업. 그러면 한국엔 몇 개 없는. 3개인가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 아웃도어를 전문적으로 하고 앞으로 아웃도어로서의 세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네. 이건 좌우명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하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환경운동가가 아니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블랙야크를 검색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더라고요. 블랙야크는 8년째 클린 마운틴 365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만 명의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회원들과 함께 해온 이 캠페인은 최근에는 히말라야까지 확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클린 마운틴 산을 깨끗하게 하는 이거를 네. 국내 산이 아니라 예. 히말라야 세계를 대표하는 이 에베레스트가 있는 히말라야까지 가서 그 청소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예.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소야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예. 시간을 써가면서 청소하고 예. 오시는 게 예. 정말 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산에 다니는 사람이 다 환경운동가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 친환경적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는 한 15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예. 그런데 제가 유럽에 진출하자고 해갖고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을 가서 진출하는데 막연히 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박람회에 우리 전시를 하자. 그래야 좀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한테 그렇죠. 알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전시회가 제일 큰 게 독일 뮌헨에서는 IS 표 익스포라는 박람회였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지금도 한 3,500개 업체가 참석하죠. 근데 한국에서 참석하는 브랜드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아, 3,500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시아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일본도 아웃도어는 없고 스키복이 2개 있고 일본도 2개 회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거기 유럽 애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하는데 끝나면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냥 유럽 친구들이 딱 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현실적인 또 얘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히말라야 쓰레기가 많다. 그런데 한국 쓰레기가 제일 많다.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한테. 강호 라면 봉지가 이런 게 라면 봉지. 근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 많은지. 우리는 식문화가 쓰레기 많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라면 뭐 이것저것 많이 치고 가요. 그렇게 3개월 거를. 지금 남으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갖고 오려면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얼음 파서 묻어버려요. 먹다 남긴 그런 쓰레기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서 바람이 불려다니니까 많죠. 저는 알고 있는 거. 근데 그런 질문은 참 듣긴 싫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들다가 알았다 해놓고 이건 내가 산에 다녔고 나도 버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히말라야 청소를 하자라고 마음 먹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죠. 아무나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 백대명산을 시작해갖고 백대명산 완등한 사람, 아하. 완등한 사람은 체력도 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또 등반에 대한 어떤 상식도 있고 아하, 있는데 예. 완등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해서 아, 20분을 우리가 히말라야로 무료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20분. 그러니까 사막에 가려고 하죠. 그렇죠. 추첨을 해서. 그렇죠. 아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소 목적으로 히말라야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는 청소 목적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는데 그렇죠. 내가 뭐 원정도 가고 뭐 그럼요, 산행도 하고 그럼요. 청소도 한다면 일석삼조 삼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가는 분은 좋고 우리는 또 이분들이 백대명산 완등하는데 보상 차원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보상하는 차원 갖고 또 우리는 또 목적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그렇죠. 또 이 사람들 즐거움을 찾는다면 좋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가 소위 형성돼요. 영어로 표현해서 윈윈이네요. 윈윈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40명을 뽑습니다. 아. 그 1년에 두 번 가요. 아, 1년에 20명. 예, 워낙 많으니까. 예. 예, 그래서 1년에 2번씩 가서 청소하고 앞으로는 3번 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히말라야 창수가 아주 깨끗해서 네. 이제 대한민국 쓰레기가 많다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그러려면 사회적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이 사회적 가치. 원래 그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참 쓰신 돈을 버신 돈을 예. 그런 식으로 이 자연 환경에 환류한다는 게 예. 그게 바로 예수 정신이죠. 예, 뭐 예. 블랙야크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떻게 필요한데 쓸 거냐 그렇죠.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몇 번 나온 그 플라스틱. 예. 이 플라스틱도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페트병 병 완전 완전 독립운동을 하자. 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 창업을 도와주셨는지. 네.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땅을 사고 100년을 생각하면 교육을 시켜라. 아, 이런 말이 꼭 있더라고요.